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뉴스, 복지 9시 뉴스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9시 뉴스 김 기자입니다. 6월 이후 재개된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강조하며 급진적인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작년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 4월로 종료되었지만 다시금 6개월 연장하여 돌아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월 안에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개혁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2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4월까지 진행된 약 6개월간의 1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연금특위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이 예상되어 몸을 사렸다는 논평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혁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이번 2기의 활동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6개월 일한 시간 안에 매우 포괄적인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무작정 시간을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는 동안에도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흐름 속에서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제언 6가지를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연금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사안들도 정교하게 다뤄야겠지만 수급자뿐만 아니라 정작 지금 청년 세대들이 더욱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미래 연금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기조를 가지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시안적인 태도보다는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들은 바로 공표를 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엔 중장기 연금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고 이에 도달하는 실행계획도 설계해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보험료율의 상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약속하는 최저보장 수준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두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강연금을 아우르는 넓은 시각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연금체계는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이런 모든 연금체계를 통합한 다중연금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본래 연금의 목표는 어디에서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의 노후소득 보장 논의는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라는 주제가 무리하게 부각되어 지속 가능성과 충돌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보편적 복지냐, 재정 안정이냐, 흑백 논리에 갇혀 비생산적 논의를 지속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2기는 다중연금 체계에서 계층별 적정급여를 도모하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노사가 절반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농업인도 월 소득 103만원 이하면 절반, 이를 넘으면 103만원 기준 절반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오로지 도시 지역 가입자만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것이 역차별이 되는 현실인 것이죠. 도시에 산다고 해서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닌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만만치 않은 돈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도시 지역 가입자는 농업인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연금개혁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을 아우르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도출된 결론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싼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적인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연금개혁에서 기존의 이해관계 대표를 넘어 공론화 과정에서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연금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연금 개혁이 더 지체될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피해는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 폐기되고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금특위 활동을 통해서 기초연금이 50만원이냐 40만원이냐 금액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꼭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 사회 안전망 확보에까지 이르는 큰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100년 대계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희 복지 9시 뉴스의 보도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복지 9시 뉴스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